한국전쟁 이후 이 대한민국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 이 경제 개발을 하는 그 중요한 그 축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업입니다. 아마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를 놓았고 또 이 중동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국내 건설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이 해외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불허전, 오늘은 바로 그 건설업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정말 주축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최준명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네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과가? 저희 일과는 뭐 일꾼이니까 네. 현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 걸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니, 지금 실례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네. 근데 뵙기는 그렇게 안 뵈세요.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 젊은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네. 현장에 다니니까 네. 아무래도 육체 운동을 하니까 정신 네. 노동만 아니고 네네. 건강이 나쁘면 현장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말 사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도 아직도 현장을 이렇게 누비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아마 듣게 되실 텐데 혹시요 예. 주변에 우리 회장님 친구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아주 그렇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가요? 덜어 있지만은 같이 만나는 얘기들이 야 또 밥 먹을 만큼 있는데 왜 그 나이에 그렇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그러냐? 네네. 돈이 그렇게 궁하냐? 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건 일이라는 걸 몰라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삶이 일에서 얼마나 가차운 거고 그렇죠, 즐겁게 그렇죠. 살아야 되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위로하고 네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네. 이게 차라리 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최준명 회장님이 건설업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동안에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그 중요한 역할을 얼만큼 하셨는지 이 프로필을 먼저 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설의 신화 최준명 회장의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1933년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최준명 회장은 철이 들기도 전 다시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청년이 된 최준명 회장은 그의 인생을 결정지을 건축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찾은 현장에서 그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정주영 회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칠 만큼 열정을 갖고 일하던 건설 현장은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직접 챙길 정도라고 하네요. 또 건설업뿐만 아니라 최준명 회장은 교육에도 큰 관심을 쏟아서 현재 휘경 여중 고등학교와 한국보육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최준명 회장. 건설에서도 또 아이들에게도 최준명 회장은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의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일해오신 그런 모습들이 역시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뭐 남다를 거에 뭐 있겠습니까? 네. 그 현장에 이렇게 직접 안 가셔도 되시잖아요, 지금은. 다른 거고 달라서 이 제조업은 공장에다 전부 사람을 담아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네. 현장엔 전부 흩어져 놓고 이러거든요. 현장 하나하나가 소장이 사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조해서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고 그런 건 현장이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공사라도 현장이 잘못돼서
하면은 그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하지 않도록 그 기상이 흩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해야겠다. 내일 내가 해야겠다는 걸 그 현장에서 일깨워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 현장 같은 경우는 하루 출력 인원이 1,200명이 되는데 제가 가서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소장이 보는 거와 회장이 보는 거와 보는 분야가 달라요. 네. 예, 똑같은 현장이라도. 예. 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저는 우선 안전. 안전. 네.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근로자들이 블루 칼라로서 와서 현장에 이르지만, 부양가족은 저보다 더 많아요. 네. 저는 2식구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4식구, 5식구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치면은 5식구가 불행하게 되니까 그 집안은 그냥 속된 얘기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 와서 일하는데 아직 1년 반 했는데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이 없어. 그래요. 예, 네. 그런 것은 그렇게 강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하면 우선 국민체제를 시켜. 그래서 몸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네. 그래야 몸에 유연성이 없어야 다치질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이나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사장을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다. 고로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또 제대로 된 기상을 가지고 내 책임 있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걸 각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천재를 만든다고 늘 가서 그런 얘기를 현장에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먹었던 것도 되살아나고. 회장님, 연습이 천재를 만든다. 그 말이 정말 좋으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여간, 그러면 노력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귀여운 걸 알고 현장에서 배운 만큼 현장 자기 집에 가서도 그걸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럼 자기 집안도 훌륭한 가풍이 생기고 그렇죠. 저희도 그런 사람이 일해주니까 다소 안 가더라도 좀 믿고 일 시키면 해내겠지. 그래서 믿음이 가고 그러는 것이 좀 이런 제조업을 만드는 공장하고 현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시는군요. 강조 많이 하죠. 그게 현장 바이블이에요. 너는 네가 봐야 할 면이 있고 나는 내가 봐야 할 면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넣을 것만 해라. 나는 나을 것만 얻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러시면서 이 건물이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올라갈 때 그 보는 기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워나가듯이 뭐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잡아서 키울 때 발 2발을 잡고 불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네네. 자기 좋아하는 흥글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 그래서 엄마의 행복이 제1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듯이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벌판에다 짓거든요. 그래서 그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예술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무가유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이것도 남은 도가대다 뭐다 해서 천박스럽게 노동이 이러는 거 생각하지만 노동의 가치가 이러는 걸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건설업자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 지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건물 안 보던 건물이지 여기에 섰네? 잘 지었네 못 지었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짓는 사람은 거기다 심혈을 바쳐서 짓고 나면 보람을 느껴. 내가 지나가다도 저건 내가 언제 진 거지. 이렇게 하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네네. 저는 회장님 그 말씀에 정말 좀 그 동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설이 예술이다. 건축이 예술이다. 말하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 담기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을 우리가 잘 해야 할 이유가 문고리 하나만 잘못 달아놔도 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걸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문고리 잘못 달았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 야, 그런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꼭지 하나가 잘못 달라도 왜 이렇게 동선이 안 맞지? 동선이란 말도 그건 제가 쓰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네.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네. 수도꼭지가 어떻게 달라야 한다. 나손물은 오른손으로 틀어야 나온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할 본업이니까. 그럼 그런 기본인데 그런 기본을 잘못하는 쓰는 사람은 굉장히 불치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잘 읽어야 되겠네요. 심리학입니다. 건설업. 그렇죠. 예. 하루 종일 나가서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니, 회장님, 원래부터 이렇게,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스칼이 얘기했는데 네. 직업은 우연한 기회에 얻어지고 아하. 우연한 기회에 얻어진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젊어서 어렸을 때는 다 고급스러운 것만 하지 않아요. 네, 네.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예, 또. 전부 네. 또 뭐 철학을 해야겠다. 예? 지금 고급 공부 끄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은 밥자리 먼저 구해야 돼. 네, 그래 네.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쉰 거부터 아. 우선 건설에 들어가서 우연기에 이제 건설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보조기사 노릇하고 아. 청소하고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뭐 쉽게 말해서 막노동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술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기술은 없으니까 들어가서 뭘 하냐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하. 남 오기 전에 일찌감치 오면 마루 닦고 뭐 책상 다 치우고 그 다음에는 도면 보는 거 건설회사는 도면 보는 거 견적 내는 거 네. 예?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대학 다닐 때 공대 다녀가지고 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시고는 그러면 그때도 다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죠? 그렇죠. 예. 근데 대학은 안 들어가시고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고등학교는 밤도 못 먹다네 학교를 들어가면 누가 등록금 내주고 내가 밥 먹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으니까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예? 결정적으로 이걸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직업에 대해서 어렵고 뭐 그런 건 따질 때가 아니죠. 예. 밥을 먹어야 대학은 되고. 그럼 언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나와서 일을 좀 하시다가? 일을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좀 늦게 가셨겠네요? 예, 그래 돈 좀 벌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다시 그 회사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소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한 17년간을 한 회사에 살았어. 그러면 그 회사가 또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또 받아주고 그렇죠. 또 소장으로 일을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된 제가 거네요? 생각해도 좀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주었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좀 미천한 일이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떤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안 하겠냐는 걸 말하자면 선전해놓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거 너 와라. 네네네. 그럼 대뜸 와서 받아주니까 이제 건설업에 이제 종사하게 됐죠. 그 처음 그 현장이 어딘가 지금 있습니까? 일하셨던데.
지금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졸업하고 이제 어디 갔냐면 동두천 아시죠? 동두천. 네, 동두천에 미 7사단이라고 있었어. 아, 미군 부대요? 미군 부대.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캠프 오비 케이시 이런 단위 캠프가 있으면 네. 거기 가서 부대에 건축업을 했어. 아, 부대 안에서 부대 안에 짓는 거에? 청구 맡은 것을 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큐다, 주택이다, 이런 거 메스홀이다, 식당이다 이런 걸 이제 공사해서 우리가 짓는 거죠. 그 오히려 밖에 일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미군 부대 일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유당 시절이니까 네네. 달러가 한 380대 하고 나면 공사 끝날 때는 한 배로 오르고 그랬어. 오호. 고정환율이 아니고 변동환율이라서 다 크게 땄는데도 한 1년 가는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환율 때문에. 네. 아하. 그러니까 공사 따서 이익이 나서 버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서 덕을 버는 거예요. 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해도 엄청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월급 받고 일하실 이제 때죠. 당당하죠. 내 소장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기성고를 신청하니까 하와이에서 검사가 나왔어. 네. 무슨 그 많은 공사에 어떻게 그렇게 기성이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냐. 조사를 하고 기성고를 주어라. 그러니까 기성이라는 건 공사비 주는 거죠. 돈 받는 거죠. 몇 개월 일하면 이제 돈 주는 게 그게 기성금이죠. 네. 그런데 보류해라. 우리가 가서 조사한다 해서 하와이에서 나와서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거. 그때는 더 엄청 된 거죠. 올 때까지 시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엄청 일을 했어.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감독이 이제 정기영 회장을 그 현장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컴파운드 안에 데리고 나와서 미스터 최 이 프로젝트 엔지니어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서 너 직원들을 좀 잘 좀 시켜라.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 캠프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는 프로젝트가 그러냐. 아, 정주영 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그쪽에서 그 감독관이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정주영 회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라. 당신네도 너희도 직원들 좀 관리 좀 해라. 네네. 회장 넌 사장이 그때는 사장 때죠. 마흔한 대 때였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네네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으니까 그 양반이 이제 그때는 44년도 찝차를 타고 다녔어요. 정주영 회장이. 네네. 지금 회장이지만 그때는 젊은 나이에 사장. 네. 뭐 작업복 입고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찝차 타고 오시더라고. 와서 좀 만나자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무슨 얘기, 야, 너 우리 회사에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일할 의사가 없냐? 네. 왜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너 데려다 같이 한번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용머리보다 좀 뭐 멸우치 대가리가 낫다고 거기 가서 내가 대우 받겠냐 그죠? 여기는 내가 왕인데 그리고 이 남의 공사 맡아놓고 어떻게 다른 현장으로 어떻게 갑니까? 일 다 끝내서 마무리 해주고 가야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알았다. 잘하셔. 그럼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남의 현장에 와서 금방 와서 어떻게 사람 스카우트 해가려고 오신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양반 나이에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컴파운드 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감독이 자기 날로 가지고 양아들에서 미국 가서 공부할 의사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군 감독이? 예, 감독이. 리타이어된 코널 이제 중령 리타이어 한 사람인데. 난 안 간다. 그래. 내가 돈 다 대주고, 등록금 주고, 공부하면, 네가 여기 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할 텐데, 그거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그땐 미군이 싫었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왜 한국 사람을 무시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원조를 받고 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낮에 이 12시쯤 되면 울타리 곁에서 부인네들이 와서 쭉 서 있어. 네. 그럼 왜냐면 이 메소울에서 식당에서 빵들 굽고 그런데 네. 주머니에 하나 가지고 가서 던져줘. 하하. 그거 가지고 먹으라고. 아. 그러니까 취직하면 어디가 제일 잘 되냐면 먹거리 파는데 네, 네. 식당에 그 네. 메소울이라고 좀 네. 우리말로 좀 영어로 뭐 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리사들이. 네, 예, 거기를 취직하려고 그래. 아. 그럼 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빵 갖다 울타리에 놓으면 던져주면 직원들이 먹고 살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죠? 그러니까 60년대인가요? 예, 그렇죠. 60년대 말쯤 됐을 겁니다 아마. 60년대 말인데도 예. 울타리 밖에서 그 빵 그렇죠. 하나 얻으려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하우스보이가 소령 중령 되는 사람이 예편해가지고 하우스보이를 들으려고 그랬던 때예요. 그 시간이. 50년 전이네요. 예. 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그 면도칼 쓰면 그걸 버리면은 그걸 갖다 쪼개가지고 연필 깎는 칼을 만들고 아, 찝어서 네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뭘 하고 제가 좀 체구가 좀 남보다 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으니까 키 큰 사람 상대할 때 더 없어 보이겠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적게 힘이 생긴 거야. 나도 모르게. 네네네. 내 머리는 너보다는 낫다. 내가 공부하고 이 일을 익히면은 나 자신 있어. 네. 너 나 안 도와줘도 돼. 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뭐 성공하신 인생이시니까 잘 되신 거지만 아마 그렇게 갔던가 또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하고 같은 배를 타셨다면 또 다른 이제 인생이 만들어졌겠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타고난 인생 같아요. 아, 예, 예. 그 기회를 안 간 것이 기회를 잘 잡았는지 간 것이 잘 잡았을란지 네, 네, 네.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해가지고 부장 되고 뭐 되고 뭐 이사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언제 제가 독립할 나이가 되겠어요? 그때는 뭐 40, 50대 때는 한계점에 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한 걸 봐서는 제가 37살인가 해서 사업하다가 저 직장에서 떠나서 이제 내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커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생활비가 모자라고. 네. 예? 그러니까 내 기술이 좀 있으니까 이젠 집이라도 좀 지어서 팔고 그래서 딱 정해진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 노력은 만큼 어떤 대가가 오려면 자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와가지고는 집장사를 시작을 했죠. 집장사. 아,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60년대 말쯤 아마 됐으라고 봐요. 따로 이제 네, 나와서 독립하셔서 독립해서 한 게? 나와서 뭐 회사를 차리기 이전에 그때는 집장사는 아무나 했으니까 돈 가지고 집 짓고 팔면 지어서 되는 팔고. 거지. 네, 면허가 없었던 때.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랑 면허는 내무부 토목국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같이 종합건설을 다루는 그렇죠. 네. 저기 부서가 없었죠. 예. 건설부가 그때 없었으니까. 왜 이 건설 현장은 좀 어땠어요? 그때는 건설 회사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참 어려웠고 건설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테크닉한 면에서 우리가 부족했으니까 예. 그때는 저는 서울대학 있고 한양대학, 한양공대가 있어서 네, 네. 서울공대가 있고 한양공대가 있어요. 네, 네. 서울공대는 기술적으로 해서 행정직으로 많이 나갔고 한양대학은 이렇게 현장으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 네, 건축가 출신인데 그때 나와서 현장에 나가면은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어요. 네. 현장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았으니까. 또 현장도 없었고. 많지가 않았겠죠. 예, 아무래도. 현장 자체가 서울에서 있으면 제일 많이 큰 것이 한 7층짜리 짓는 거. 지금 그 남대문에 우리 국보 있잖아요. 네, 숭례문. 숭례문. 네. 그 건너편에 있어. 거기가 상공에 있어. 네, 상공에서. 네. 그런 건물이 7층짜리였는데 네. 군대들이 나와서 콘크리트 도와주고 그랬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믹사도 없. 그러니까 기자재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없죠. 전부 미국 공사하면 다 수입에다 썼으니까. 못까지 수입에다 썼어, 우리가. 그 못도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문고리 같은 거 전부 우리가 다 수입해서, 지금도 수입해 오는 게 참 많아, 문고리 같은 거. 그리고 또 그런 거가 질도 질이지만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에서 물건을 사와라, 바이. 비오화 해가지고. 네네.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서 자기네가 발주하는 것은 미국에 사오는 전제 조건이야. 미국으로 달러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 그러니까 여기서 못 쓰게 하려고. 철근도 수입해 오고, 뭐 합판도 수입해 오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또 그런 걸 잘 만들지 못할 때죠. 그렇죠. 그런, 일단 철근 하나를 제대로, 뽑을 만한, 그 강도가 안 나왔어요. 가서 구부리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야, 강해가지고.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둘이 연결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KS가 다 돼서, 국산이 다 수출하고. 그렇죠. 그런 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기술도 익히고 그런 기자재 뭐 그런 그 자재에 대한 뭐 이런 거를 다 일을 하면서 이제 다 익히게. 하면은 알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하면은 알게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 중 지라고 그랬잖아.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인데 일하면은 알게 돼 있어. 그 집을 많이 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집을 이제 집 장사를 해서 그때는 집이 없던 때니까 한 2층 집, 한 30평집 정도 되면 중류층이 와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교동이네 뭐 지금 그런데 지금 신촌 노타리에서 버스가 거기까지 안 오던 때야. 거기서 내려서 이대도 걸어가고. 연세대학도 거기 가고 연남동, 연희동, 뭐 그 동교동 여기 다 주택들. 차도 거기 안 들어가고 걸어다니고 동네까지도 그때 많이 지셨어요? 예, 제2 한강교도 개통이 안 됐던 때 아닙니까? 그럼 뭐 그러면 집 많이 회장님은 지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어쨌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사신 거네. 애 끼려고 그러니까 뭐 굶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장사가 집은 계속 좋은 집 사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는 집이 없죠. 집을 그렇게 많이 지시면서 사는 집은 안 지셨어요? 그것이 총 미천이니까. 내가 내가 살면 집 질 돈이 없으니까. 그걸 짓고 살 동안에 그럼 어디 남의 집에 다시 난 대신에 전세 가는 거죠. 전세 살고 있으면서 쇠방살이 들어가고 그 집 내주고 한 3개월이면 집 하나가 지어지니까 때로는 가서 짐도 못 풀고 이사 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자기 집은 안 갖고 이사를 많이 다니셨겠네요? 이제 조금 여유될 때 제가 16번을 이사를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러세요? 16번을 이사를 하니까.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러니까 애기 업고 걸리고 낮에 점심 싸가지고 오고. 16번을 하니까 자기 집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내 집 내놓고 남의 집 한 두어 채씩 질 수 있는 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 장사를.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집 장사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 좀 낫죠. 내가 설계했었는데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 장사를 한 것이 오늘날 좀 요진건설이라는 걸 만들게 된 기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종합건설 회사로 이게 그러기 시작한 거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이소성대라고 할까? 자근자근 해서. 그러니까 무엇든지 소문에 속지 말고, 경험을 한 다음에 하면은 아주 망하는 건 같지 않아요. 네네. 이렇게 어렵게 했어도 그러니까 IMF 때 또 이겨나고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30% 그때 많이 부도났어요, 건설회사를. 30% 이자를 썼잖아요. 네네. 예. 제가 IMF 때 집 지어봐서 압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저도 부도났었습니다. 그 건설회사가. 예. 그러니까 부도 내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IMF 때 그렇게 건설회사들이 특히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 유동자금을 쓰니까 그래요. 부채를 의존하니까 집이 안 팔리고 그러고 또 일이 안 나오고 네. 남의 일을 해야 할 텐데 안 나오고 집을 지어봐야 안 팔리고 아파트고 뭐 지어봐야 팔리질 않으니까 질 수 없고 네. 그러니까 돈은 독초고고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제가 30% 이자를 썼다니까요. 한 달에.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3할 이자를 쓴 거지, 3할 이자. 네. 그러니까 30% 이자 쓴 건데, 그렇게 해서, 그 해 이제 IMF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 살 수 있다. 그때 부도나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도 남의 돈 써가지고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자기 못 살게 하면, 이게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건설업자라든 사업하는 사람이 네. 요즘 그게 큰 재주로 생각하면 안 돼. 은행 돈 떼먹고 기업체 돈 떼먹고 자기는 빼돌려놨다 네. 다시 재건하고 그건 재주꾼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사람 많죠. 그게 사회의 악이죠.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망하면 자기가 망해야지. 예? 그러니까 요즘도 큰 회사들 해가지고 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걸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회장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자수성가했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해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네네. 남한테 돈 꾸러 가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학교도 경영하고 보육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이 부족하지만 같이 살겠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면 살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그때는 때는 늦일이야. 안 되잖아요. 부족할 때 항상 일을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 그때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콩 하나 가지고 놀아 먹으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네. 부족할 때 해라. 네. 쉰 날 놓으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학교도 하신다고 그러고 보육원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 공부하실 때 좀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밥 한 공을 먹은 사람이. 등록금도 저 회장님이 직접 벌어서 다니고 그랬습니까? 저희 할 때는 저는 돈 내고 공부한 게 별로 없어. 다 남의 신세 지고 공부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 학교 다니다 보면 돈 못 내니까 선생이 내주고, 또 대학 가서 네네. 등록금 못 되니까 또 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한 양반들이. 선생님들이요? 예, 많죠. 그래서 그런 양반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걸 사회에다가 네네. 복리로 갚는 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못 갚았지만은 네. 당신한테서 받은 은혜를 복리 계산을 해서 사회에다 받겠습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 말고도 교육, 그러니까 유경 사업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그래서 손을 대신 건가요? 그러니까 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뜻을 세우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 우연히 우연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네. 기회가 오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딱 체크가 돼가지고 기억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바라던 건데 해봐야지. 네, 네. 나하고 관심 있는 건 한쪽 길로 가지고 흘려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런 때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지원받았던 그런 어른들은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네가 좀 이걸 나 좀 도와주고 내 명예도 좀 살려주고 네가 좀 넌 돈벌이 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휘경여자 네. 중고등학교 재단을 움직여가지고 동대문 밖에 꽤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어렸을 때 그 교육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셔서 이 교육 사업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애당초에 13살 때 네.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또 부모님 계셔도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네네.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요? 그렇죠. 네. 와가지고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네. 대학 졸업 갈 때는 다 갔어. 아하. 네. 그래서 공부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을 공부시킨 양반은 서울대학 교수님. 교수 하시다가 네. 또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지금 별세 하셨고 네. 또 지금 휘경여자 중고등학교는 황원순 이사장으로 교육사업에 전념하신 분인데 네. 그 어른이 제가 있을 때 알았으니까 네. 13살 때부터 안 분이니까 그래요? 네, 제가 커가는 과정을 잘 아시죠. 네.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네. 그 양반이 학교 경영하고 그러는데 상의도 좀 하고 뭐 도와달라면 그것도 오고 뭐도 오고 학교 지어달라면 네. 그것도 가서 건설을 보니까 네. 지어주고 또 보육원에 가서 뭐 지혜 같은 거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이사장님이 보육원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양반이 다 하던 거 고스란히 네. 제가 다 인계받았는데 네, 네가 다 인계받아라. 지금 보육원도 그대로 있는 거죠? 있지. 그래 하고 또 짓고 거기 지금 아직도 아이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제 몇 명이나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한 70명 됐는데 네. 지금 한 40명밖에 안 돼. 줄어서.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네. 유토피아 사회 아닙니까? 네. 보육원 잘 된다 하면 유토피아 사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생겼어. 네. 전쟁 나고. 그렇죠. 요즘은 또 이혼한 애들이 들어온다고요. 미혼모. 미혼모도 들어오고, 또 남편이 가서 노동하고 그러면 못 오니까 데리고 못 사니까 하고, 또 가끔 면회도 오고. 네네. 그게 완전히 원생으로 계시다가 이제 원장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학원장이 된 거야, 지금. 네네. 어떻게, 그 경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교육 그쪽은? 지금은 학교는 뭐, 재단이 있으니까, 네. 돈 벌어서 일부 투자하고, 네네. 일부 투자해서, 재단이 투자할 돈은, 그럼 정부가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한 걸 다 못 해줘. 그렇죠. 네. 전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학교하고 똑같죠. 규모가 뭐 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사립학교는 전 나야 하니까 네. 사립학교답게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하드웨어고 시설을 전부 책임지고 하는 거고 또 공부시키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교장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게 좀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투자도 해주시나요? 하죠. 네네. 그거 정부가 못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야 학교가 아무래도 되죠.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전부 입학하기 위해서 거리 이사 오고 그러잖아요. 시경동으로. 그래야 자기한테 뽑힌다 그지. 추첨해서. 그러니까 회장님 요새 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인성, 말하자면 그런 학생을 키우자 이런 뜻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혁신학교다 무슨 마이스터 뭐 여러 가지 그 학교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전 학교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의 나눔이다, 보살핌이다,
돌봄이다 이런 건 말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재주꾼들이 하는 얘기고 이건 적지만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돈이 필요할 때 돈 넣어주고 네. 또 등록금 못 내면 재단에서 넣어주고 예?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온다고 해서 퇴학시켜버리고 모두를 전학 네, 보내고 네, 네. 그런 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이 학교에 와서 못 얻는 사람을 또 어떤 학교에서 하겠냐. 우리 학교에 오는 건 종착역이다. 여기서 해내라. 네. 교장 책임지쇼. 예? 매일 챙겨서 보고 오쇼.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면 자기 집안이 어려웠던 애도 돌아와요. 학교로 돌아와. 예? 공부 못하고 왜 못 오는 거고 패면 자기 집안이 어려워. 할머니한테 있고 부모들이 뭐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나가지고 그렇죠. 가서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등록금 면제 재단에서 내주고. 그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회장님이 다 그래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알죠. 것 같으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걸 전담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수학 영어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못해. 너는 수학 영어 하는 거면 그것만 해라 그야. 팔방미인은 아닌데 다른 것까지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 그런 하는 것을 해라. 저는 회장님 뜻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애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학교에는 어려운 애들 등록금 못 내주면 대학 가면 등록금 내가 내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을 누구 선생님이 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기억을 갖고 계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머리에 배겨 있죠. 그때 그 등록금 내준 선생님하고 지금 연락도 하십니까? 뭐 서울대 교수 오시고 그러는데 정병희 교수라고. 네. 예? 좀 아들들이 다 이대 교수 오고 뭐 다 비서관 오고 뭐 어디 있다 다 나와서 은퇴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은 네. 갚으려고 생각하려면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잊어버려야 돼. 내가 누구 해주었는데 왜 그렇죠. 그걸 은혜를 모르냐.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해져. 네네. 내가 하고 잊어먹어버려야 생각하지 말아라 그야. 그걸 왜 생각하냐 그죠. 그럼 내가 섭섭해진다 그요. 그러니까 돈도 구워주면 구워주지 말고 그냥 주고 잊어먹으라 그야. 구워주고 뭐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돈 구워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갚으면 기억하고 있다면 섭섭해지고 친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잊어먹어버리라 그야. 네. 와라 그야. 걱정하지 마. 나는 벌써 잊어먹었다 그지. 간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놓아버리는 공고에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그래서 보육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 42회까지 졸업을 했어. 해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뭐 판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업에서 자기가 그 보육원 아니 좀 친구들이 학교 출신들이 예. 그래가지고 뭐 저것도 갖다 학교에서 돈도 가져오고 네.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겠네요. 그 명령화사라고 하는 그 휴경여고 출신들이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등록금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 같은 거 그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 되지 않냐. 명불허전 오늘 이 새해 1월 정말 오늘 최준명 회장님 함께 하면서 이렇게 힘받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혹시 2015년도의 건설 산업 쪽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 정부가 들어서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전망은 나아지는데 상한가 묶어놓은 것도 풀자. 그 분양가 같은 거요? 그게 이제 얼마 이상은 못 온다 하고 그 상한가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주택공사 나오면 다 입찰하고 자기 개인 공사할 때 그걸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풀어주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있으니까 별로 좀 시골에 가면 상한가 정해준다고 그래서 그 가격을 올려서 받을 만한 일감이 없어. 정신적으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상한가 결정해 주었는데도 3,500을 깎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오히려 깎고. 네. 해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죠? 뭐 묶어 주어봐야 그 알로 내려서 하는데 뭐, 묶어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면 다운해서 하면은, 예? 더 이미지만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좀 통 크게 했으면 통 크게 좋겠다. 하라 그죠. 그렇게 해서 건설업자들이 대들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이라도 끌어다 넣고 그러면 이자도 나오고 그 이자 주고 나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들지. 남의 돈 끌어다 놓고 있는 돈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라고만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죠. 그럼 안 하면 망하지는 않는데 하면 망한다고요. 네네. 그게 문제죠.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통 크게 진행을 하고 너무 말만 떠들고 그걸 못 오고 이거 오면 이거에 걸려서 못 오고 뭐해서 걸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해 나가라. 그래서 또 버는 사람을 그걸 인정을 해줘라. 그 혹시 앞으로 뭐 또 새로운 계획을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내려고 애를 쓰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그래서 좀 그냥 기술 집약적인 거라고 해서 컴퓨터 산업이고 뭐고 털고 그것만 만들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100가지 만들어서 하나도 이뤄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 잘된 것은 잘된 건 얘기하는데 좋은 일이죠. 망해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허튼데 너무 정신 쓰지 말고 그거 할 사람은 하고 이거 할 사람은 이거 하고 저마다의 업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그건 죽어도 못해 나가. 3기 업종에 속하는 나는 안 해. 그건 배부른 얘기다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2015년 정말 새해에 우리 최준명 회장님 모신 게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혼자의 힘으로 또 일고 오시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우리 회장님을 도와주신 선생님들 또 그런 은혜랄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에 대해서 사회에 다시 보답하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거를 올 새해에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이 복처럼 그거를 듣고 느낌이 많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진 부석사 무량수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멋이 더해진 그 건물 앞에 서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최준명 회장이 지은 이 건물도 그 안에 삶의 철학이 있고 또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런 건물로 후세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